여러분 안녕하시죠?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향가 만엽집 연구실장 김용혜입니다. 오늘은 만엽집 1번가를 풀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번가는 일본 천황가가 지금의 중남 공주 땅에 있던 마한 소국의 최고 정치 지도자로 있다가 언젠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야마토국을 건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노래였습니다. 현재 천황가의 뿌리가 공주 구마나리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시작에 앞서서 만엽집 연구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만엽집 1번가는 천황의제가 천황이 만든 노래였습니다. 여기에서 천황이라는 것은 웅약천황을 말할 것입니다. 웅약천황이 지은 노래라고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작자가 웅약천황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1번가를 풀어보았더니 웅약천황이 지은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웅약천황이 지은 게 아니고 웅약천황이 사망하였을 때 만든 노래였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아무도 누군가가 이 작품을 만엽집에 포함시키면서 작자의 이름을 틀리게 써놓은 것입니다. 만엽집은 1번가부터 크게 틀려 있었습니다. 만엽집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엽집에는 작자라든가 제작의 배경을 틀리게 써놓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엽집은 이것저것 확인을 하면서 연구를 해야 했습니다. 만엽집 1번가는 웅약천황이 사망했을 때 만든 눈물가입니다. 눈물가라는 것은 향가의 한 종류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저승으로 갈 때 그 영혼에게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그가 생전에 이룬 업적을 매우 아름답게 꾸며서 불러주던 그러한 노래를 눈물가라고 하였습니다. 눈물가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수 제작법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화법이라고 하는 제작법입니다. 미화법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업적을 미화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먼저 죽은 사람의 생전 업적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조사된 내용을 사실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아름답게 꾸며서 씁니다. 예를 들자면 인사차 방문했는데 항복하기 위해서 방문했다, 이렇게 쓰는 식입니다. 즉 미화입니다. 이렇게 미화해서 만든 노래를 떠나고자 하는 영혼에게 불러줍니다. 그러면은 떠나가던 영혼이 노래를 듣고 자신의 업적에 크게 감동해서 저승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본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제가 이미 앞선 영상 쇼토쿠 태자 편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안 들으신 분께서는 나중 검색 후에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본 호류지 석가 삼존불 좌대 안에서 이 그림이 발견되었습니다. 새의 그림입니다.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새는 쇼토쿠 태자의 영혼의 새입니다. 눈물가를 불러주자 쇼토쿠 태자의 영혼이 새가 되어 저승으로 날아가다가 크게 감동해서 다시 뒤를 돌아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향가시대 사람들은 떠나가는 영혼을 붙잡기 위해 미화법을 이용해서 눈물가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향가는 죽은 사람에게 불러주어 그의 영혼을 감동시킬 목적으로 만든 노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그가 사용했던 말로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만엽집의 노래를 일본어로도 중국어로도 부를 수 있을 텐데도 굳이 일사불란하게 1500년 전에 한반도어로 노래를 부른 것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노래를 듣는 죽은 자, 그 사람이 한반도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 한반도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김용의 TV는 민족의 노래 향가를 되찾고자 하는 TV입니다. 일본의 만엽집을 풀고 보니까 열도로 건너갔던 우리 민족이 지어놓은 노래들이었습니다. 김용의 TV는 영향력이 약합니다. 구독자 1만을 달성하면 최소한의 영향력은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공부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향가를 풀기 위해서는 향가 문장의 구조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향가 문장은 노랫말로 기능을 하는 문자들, 그리고 보원이라는 기능을 하는 문자들이 섞여 있는 글이었습니다. 노랫말에 해당하는 한자에다가 보원이라고 하는 한자를 뒤섞어서 만드는 노래였습니다. 노랫말에 보원이 섞여 있는 모습, 바로 향가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보원이란 게 무엇일까요? 현대 영화, 뮤지컬, 연극, 마당놀이의 대본에 나오는 지문과 같은 성격의 글자들이었습니다. 지문이라는 것은 배우들에게 무대에 나가서 어떤 연기를 해야 할지 알려주는 글자입니다. 눈물을 흘리라, 미소를 지으라, 이렇게 지시하는 문자가 바로 지문인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서기 951년 이래 1000년이 넘도록 만엽집을 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엄청 고생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연구자들은 아쉽게도 향가 문장이 노랫말에다가 보원이라는 것이 섞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만엽집을 연구해 온 연구자들께서는 향가 문자들이 모두 다 노랫말을 뜻하는 글자들인 줄로만, 노랫말에 해당하는 글자들로만 알았습니다. 여기 사진과 같이 색이 있는 보석알, 오른쪽에 투명한 유리알이 있다고 해봅시다. 두 개가 섞여 있다고 합시다. 눈을 수건으로 가린 보석 감별사에게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했더니 그가 손으로 만져보다가 도저히 똑같으니까 야, 이건 모두 다 보석이야, 이렇게 말한 것과 같았습니다. 일본의 연구자들은 지난 1000년 동안에 향가 문자들이 보석하고 유리알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인지를 깜깜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엽집 1번가의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단락입니다. 이 글자들은 노랫말에 해당하는 한자와 보원에 해당하는 한자가 섞여 있습니다. 까만 것은 노랫말에 해당하는 한자들이고 빨간 것은 보원에 해당하는 한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섞여 있는 글입니다. 이 구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석에 해당하는 글자와 유리알에 해당하는 글자, 노랫말에 해당하는 글자와 보원에 해당하는 글자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자들은 향가의 글자 모든 것을 전부 다 노랫말로 보고서 만엽집을 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랫말과 보원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석과 유리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가야 여인의 목걸이입니다. 참 아름답죠? 다 유리로 되어 있는 목걸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유리가 보석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 원문에서 보원이라는 거, 빨간 글자라는 걸 빼보겠습니다. 이걸 빼버린다면 까만 글자만 남겠지요. 자, 까만 글자만 남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첫 단락입니다. 만엽집 1번가에 순수한 노랫말 글자들만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 한자들을, 바로 이런 한자들을 모두 다 뜻글자로 보고 풀어내면은 만엽집의 노래 가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건으로 눈을 가린 어둠 속에서 이 알들 중에서 무엇이 보석이고 무엇이 유리구슬인지 이거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보석이고 뭐가 유리알이냐, 이걸 구분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도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번거로운 관계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녀집 1번가에서 두 구절만 골라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구절에 있는 네 글자입니다. 롱, 모여, 미, 롱, 모여, 미, 이렇게 읽힙니다. 이 중에서 처음과 끝, 첫 글자와 끝 글자 이 두 글자만 노랫말입니다. 보석 아래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가운데 동그라미 해놓은 거 있지요? 이것이 바로 모여, 이 모여에 해당하는 보언입니다. 그러니까 노랫말과 보언이 섞여 있습니다. 보설과 유리알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보석에 해당한다고 할 롱과 미, 롱미 이 두 글자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롱은 바구니 롱입니다. 눈물가를 지어서 담아 놓을 바구니를 뜻합니다. 그 미는 아름답다 미, 아름답게 꾸미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롱미를 연결해서 두 개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풀어보면은 바구니 가득 눈물가를 지어 웅약천왕의 업적을 아름답게 꾸미라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바구니 가득 눈물가를 지어 천왕의 업적을 아름답게 꾸미라 이런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괄호와는 제가 메꾸어 본 것입니다. 이 향가 전반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이러한 메꾸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마녀집 1번가에 나오는 롱과 미 중에서 이 롱과 미에는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한반도 만시대의 향가로 정읍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읍사에 아으 다롱디리 이런 구절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으 다롱디리 할 때의 롱, 이 롱은 바구니를 뜻했습니다. 정읍사에서는 여러 바구니에 담을 정도로 많은 눈물가를 지으세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다롱이라는 두 글자를 한자로 표기해 보면은 많다 다 바구니 롱입니다. 두 개를 합하니까 많은 바구니 이런 뜻이 되겠죠. 눈물가를 여러 바구니에 담을 정도로 많이 지으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정읍사가 바구니가 나오죠. 마녀집 1번가에도 바구니가 나옵니다. 둘 다 눈물가를 많이 지어라, 바구니에 담을 정도로 많이 지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읍사와 마녀집이 똑같지 않습니까? 한반도 만의 향가, 정읍사의 뿌리가 뻗어내려 바다 건너 일본까지 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정읍사가 마녀집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1번가는 웅약천왕의 영혼에게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웅약천왕은 모태어로 한반도어를 사용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일본 천황가의 연고지가 한반도 내 연고지가 어느 곳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집니다. 일본가와 일본서기로 밝히는 천황가의 연고지, 그곳은 어디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